실무적으로 이제 하는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 파손. 회로 설계는 동작은 제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TR 같은 경우도 TR은 동작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동작을 멈췄을 때 파손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TR이 ON 되다가 오프 탁 되는 순간, 오프가 이제 완전히 그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차단 딱 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부품이 파손이 됩니다.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나 회로연에서 배우는 그걸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프됐을 때 파손되는 문제를 가르치질 않아요. 교과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회로를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대책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 TR이 ON 됐다가 TR이 오프 되면은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역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코일의 역기전력은 V는 L, DT, DI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I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DT가 짧게 되면은 V가 엄청 커집니다. 그 오프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면은 TR을 파손시키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중급과 고급을 나눈 것은 뭔가 하면은 중급은 조금 일반적인 회로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 고급은 뭔가 하면은 특수한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 우리가 보통 OP-앰프를 이해를 하는데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걸 설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뭐 나노암페어, 피코암페어, femto암페어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IV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 IV 컨버터 같은 건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거를 요새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새는 라이다를 하면서 빛을 쏴가지고 도로는 빛을 검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빛 센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IV 컨버터를 많이 쓰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고급 기술이라나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뭐 미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는 뭐 쉽게 접하지만 나노암페어, 피코암페어 이런 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에 그 약간 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고급으로 정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직관적 해석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이제 엑기스죠. 완전히 내가 어떤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AD컴에 읽어드리기 위해서 센서 변환을 하는데 그것을 설계하는 방법, 이 직관적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면은요,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압, 전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관적 해석 방법은 전압, 전류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수학만 할 줄 알면 돼요. 전압, 전류 몰라도 됩니다. 이번에 그 중급하고 고급에는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있긴 한데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은 파손의 방지입니다. 제가 중급하고 고급을 개설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회로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안정된 회로를 만드는 게 목적을 두고 파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오동작을 방지하고. 근데 잡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잡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나중에 이제 정말 거기에 예를 들면 잡음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의 잡음, 신호의 잡음, 그 다음에 방사 잡음, 우리가 EMC, EMI 하잖아요. 방사되는 잡음, 그 다음에 케이블을 통해서 나가는 전도성 잡음,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그 잡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고급에다 그걸 제가 추가했는데,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계측기를 사용을 하면 계측기에 측정된 결과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계측기를 믿으면 안 된다. 계측기를 믿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측기가 측정을 하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신뢰를 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 이런 걸 측정을 할 때 얘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계측해서 측정된 결과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엔지니어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교육을 들으면서 중급 엔지니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겁니다. 수강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이론을 듣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얼마나 본인이 이해를 하느냐, 그 본인이 이해를 하면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고 수업을 들어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로의 완전한 동작, 회로의 모든 부품의 동작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본인의 노력, 열정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본인의 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듣고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